안녕하세요. 목 안 터져요? 네. 기지개 한번 합시다. 피곤하면 푹 자세요. 그냥 설잠 자지 말고 눈치 보일 거 없어요. 그냥 자요. 코 고는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릴 거예요. 코 고라도.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혹시 산업인력공단 아세요?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뭐 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이 본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서울에 있었어요. 2년 전에, 1년 전에.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정부도 세종시로 내려가 있고, 그런 바람에 마포에 있다가 지금 울산으로 쫓겨나 있어요. 울산 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울산에서 9시 50분 KTX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워. 괜찮죠? 자,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자료를 한번 제가 할게요. 일단은 이게 제목을 5가지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사실은 3, 4, 5는 그냥 여러분들 책자 보시면 돼요. 책자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취업에서 여러분들 정보가 여기 보면 중소기계 인적자원교육 우수기관 잡정보거든요. 이거 보면 그동안 우리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인적자원교육 우수기관 선정하면서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정만 해놓고. 그래서 이런 정부, 이런 기업들이 있다. 꼭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말고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 한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54기관이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수록되어 있는 건 29기관만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많이 드시는 부분은 있는 기관에 여러분이 찾아가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그 29개 기관의 기업 현황을 보니까 임금 1인당 초임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데는 1,800만 원. 많은 데는 3,800만 원을 줘요. 근데 보면 이제 이색적인 게 종사자가 18명인데 연매출액이 10억.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될까? 한 5천 정도? 1인당 매출액이 5천 정도? 그거 가지고 기업이 용의가 될까? 어떻게 보면 생산에서 말이죠. 부자재를 쓰고 이러려면 사실상 원가를 생각한다면 저 갖고는 도대체 제조업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능하느냐? 결국은 제업이 안 되는 지식으로 IT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여러분들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탱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지식 경영을 가지고 자기 어떤 역량, 사람의 역량만 가지고도 부자재 없이 기업을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꼭 제조업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작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꼭 대기업이냐 공무원이냐 뭐 이렇게 공기업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 큰 기업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까지 갈 건지, 중소기업 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을 위해서 가면 돼요. 이게 아마 이 29개 기관의 인재상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어떤 인재상이 나는가. 옆에 이제 보면 뭐 A 도전적 결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인재상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내용, 손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하실 건지 내용. 두 분이야? 두 분? 두 개밖에 없네, 뭐. 4개 있어요. 4개 다 줘야지. 내용 나와보세요.
이러서 거기 중간만 나와. 잠깐만 나오면 4명만 나오면 남자들만 다 나오고 여자분들이 많은데 뭐야? 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A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성실. 이 말씀이 다 사실상 저희 순위가 사실상 순위가 정답은 없어요. 단지 키워드를 뭘 가지고 있느냐를 뽑은 거거든요. 뒤에 또 제가 근데 정답이 없거든요. 자, 일단 왔으니까 참여의식입니까? 참여의식 있습니까? 아마 개봉을 해보면 좀 괜찮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무선 브루투스 있죠? 이게 끼는 거. 거기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원래요,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 1시간 동안이든 몇 시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나 무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육이나 모든 것이 주입식 강의만 계속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방식인데 그 방식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적 교육은 잘못됐어요. 참여를 하셔야 돼요. 오바마가 우리 와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한국에 왔으니까 G20대인가요? 그때 와가지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국 기자분들만 질문을 하세요. 질문했나요? 아세요? 누가 했어요? 누가 질문을 했나요? 대학생이요. 중국 기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한테 그래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오바마가 와서 질문을 줬는데 대한민국 기자는 질문을 못했어요. 특별히 줬는데 중국 기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지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근데 그래도 안 했어요. 결국은 중국 기자가 딜이 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자들 전부 다 그만둬야 돼요. 기자의식이 없는 거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게 물어볼 줄 몰라서 질문사항을 준비를 못했대. 이거 말 돼요? 똑같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경찰 하겠다는 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공무원 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세월호 사건 보세요. 배가 뒤집어졌어요. 안에 학생들 있죠? 예.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갈 용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해결을 하면 안 돼요.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뛰어들어갈 용감한 사람이 가 있을 자리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지금 의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 그럼 지금 같은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뭘 내가 하겠다 국민을 해서 또 삼성 가서는 내가 뭔가 고쳐보겠다, 뭘 해보겠다 하는 어떤 의지 있는 바 있어야 그걸 할 수 있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직업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인재상을 이렇게 뽑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우수기업 직무예상이에요. 옆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그 기업에서 327개 기업 인사담당자한테 한 부문이에요. 보니까 그
금년도 같은 경우 책임감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게 꽂았다고요. 인재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할 때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하나에 묶었어요. 그래서 2등이에요. 자, 열정이 없는 도전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열정이 없어. 도전정신이 없어.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서로 말장난해요. 여러분들 속에 이 키워드만 가지고 할 때 내가 어디서 하나 열정과 도전을 같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자기개발이라니까 그 전문성이 자기개발이 없으면 전문성이 있어져요? 없죠? 나는 내 개발도 안 하는데 스스로가 전문성이 생겨버렸네? AI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주입시킨 AI.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인재상이니까 이런 사람 뽑겠다. 어떻게 뽑아요? 뭐 여기다가 도전정신 이런 뭐 쏘갖고 다니나? 그 사람 마음에 있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뽑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채용해줄 사람들한테 나는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를. 그죠? 누가 만들어요? 인사 담당자가 만들어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글로 새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이 키워드를 보세요. 이 총장님들 졸업식 키워드. 도전, 실패, 패배. 그런데 여기서 참 보이는 거 창조, 창의, 뭐 이런 수도 없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이제 실패.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젊을 때 실패는 그게 꼭 성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죠? 근데 실패한 걸 딛고 일어났을 때는 그만큼 자기한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참 좋죠. 튼튼하고. 면역력이 안 생기는 거죠. 감기 생기고 그걸 극복했을 때 면역력이 생기고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은데 사실은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직업 내가 평생 뭘 할 건지 오퍼레이터 있을 건지 천문학자로 있을 건지 고고학자로 할 건지 인문학자로 할 건지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게 뭔가 나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직장을 고를 때 일단 그 회사가 비전이 뭐고 그 회사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면접 가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공기업이니까 똑같아. 산업인력공단이나 뭐 어디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토지공사나 다 공기업이에요. 가면 이제 공기업 면접들 하죠. 자기소개서도 뭐 서로 그룹해가지고 쓰고 자기소개서 자기 건데 그 그룹에서 쓰면 뭐 할 거예요? 내 거 쓰는 겁니다. 베끼는 거예요. 그럼 인사담당자나 전문가들 모르냐? 딱 보면 알아요. 우선은 자기 그 비전과 이렇게 돼서 그 회사와 내 동화가 돼야 돼요. 나는 꼭 저기를 가야 돼. 가서 나는 저기 뭘 할 거야? 라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키우고 아까 이제 스펙보다 인성을 키워라. 인성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지금 흑수저, 금수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아까 누굽니까? 닉 부이치친가 뭐 그분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감동하셔요. 눈물 나고 참 성공적이구나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흑수저, 금수저 하면 그게 감동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자꾸만 어떤 이 과학 발달하면서 개인적인주의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이 있고 거기에 서로와 함께하는 문화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라는 걸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고도 감동을 못 느끼고 쟤는 저거야. 정말 어떤 고위공무원처럼 국민은 괴내지야 라고 본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원리죠. 그렇게 되면 금전의 원리.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도
무슨 뭐 어디 회장이 뭐 자기 아들 뭐 어쩌다 해서 또 깡패들 돼가지고 뭐 투지로 패고 이게 이런 도덕적 이런 것을 그냥 사회가 지켜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력에서 그런 권력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꿔가는데 그 바꿔가는 부분이 그냥 앉아서 남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화문 광장에 뭐 150만 명 나간다, 뭐 190만 왔다, 뭐 어쩐다 뭐 하는데 그것도 뭐 주최 측하고 경찰 측하고 엄청 틀리죠. 인원도. 나가면 뭐예요? 나중에 선거 때는 다 놀러가는데 선거 안 하잖아요. 참여의식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본인이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하지 않고 내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성과를 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나는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뭐 성과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자, 자기소개서는 뭐 10장, 20장 쓸 수도 있어요. 앞에 딱 한 장만큼은 인사동자가 딱 보고 눈에 띌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니네 회사에 뭐가 있어. 나는 그걸 해봤고 할 수 있어. 라는 걸 키워드로 딱 잡아내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스토리텔링을 해서 제시를 해서 딱 채우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고용시장 어떨까요? 이 차별화가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 가고자 하는 것도 저 임금이나 또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래요. 반사회적 인식이 중소기업 가면 우리 아들 중소기업 국가사 어머니가 어디 다니는지 그 색식감이 있는데 얘기 자세히 못하고 이러면 안 돼. 왜 자꾸 이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야 돼요. 자, 영양님 체험을 화살표가 지금 보세요. 늘어나는 학점, 인턴 경력도 많이 이렇게 그 기업에서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공모전이라든가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거. 근데 이게 인사담당이 끝난 쭉 보시죠. 자, 이 인사담당이 이게 필요없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해요. 쓸모없는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실질적 체험에서 이렇게 하죠. 물론 줄어드는 거 하면 가족관계라든가 뭐 키 몸무게 어떤 신체적인 거. 이것은 이제 제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확 바뀌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개인적 역량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인턴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요. 많은 데서 기업들도 인턴 생활하는 걸 많이 참작을 해요. 대신에 그냥 인턴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자, 직무 어떤 경험을 했느냐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24시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그냥 물건만 팔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뭘 했느냐고 중요한 거죠. 어떤 고객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언제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이런 고객을 만났다.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줬다. 라는 어떤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정력을 가지고 일했는지 이 면밀 중에서 기업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상당히 피곤한 시대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건 한 기업에 그냥 한국개베이라는 데서 결국은 이제 이 개베이가 지금 내가 복잡하니까 딴 일거리도 찾고 하면 쉬는 그 족들인데 2013년도에 900명에서 2015년도에 2,500명 늘어나요. 이건 한 기업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보면 직장인 중에 28.5%가 이거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내가 자기다가 때려치고 피곤하니까 저쪽 가보는 거예요. 미래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복잡해졌어요. 그냥 저런처럼 한 가지 일을 배워서 평생을 간다는 그 시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직업을 3번 이상은 바꿔야만이 되는 그런 세대들이죠. 네, 인사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필요한 스펙은 이거라고 해요. 뭐 인턴 경험,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이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하고 연계가 돼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하고 전혀 없는 이런 경험들은 불필요한 스펙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펙은 가고자 하는 직업과 연계시키는 부분이죠. 자, 미래 고용시장인데 이 뒤에 버튼 한번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미래
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애들이 나중에 고용시장에 갈 때는 지금 직업의 65%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기계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예전에 산업혁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요. 그럴 것이다 하는 사람과 일자리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3차 산업혁명도 기술 발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제공되고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두 사람의 분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 학자는 그래요. 그 양치기 소녀다. 그동안 2차 산업, 3차 산업이 올 때는 양이 늑대가 온다고 했는데 늑대가 안 왔지만 이번만큼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많은 변화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기술 발달한 AI,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활동하는 그 속에서 어떤 직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것도 타파해낼 것도 여러분들의 의미예요. 지금 기성세대들한테 이걸 바꿔주세요. 바꿔주길 기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을 바꿔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산업을 주도할 당시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지금 같은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포기한 생각하면 이 나라의 발전성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들한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뒤에는 아마 읽어보시고 뒤에 맨 뒤에 스티브 잡스 그 연설문 2005년도인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거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대학 안 나왔죠. 또 기업에서 어느 기업 만들었다가 어떤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 무한한 실패를 거쳐서 결승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강의 마치고 혹시 공단이나 여기에 질문 어떤 문의사항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냐? 없어요? 없다는데 왜 대답을 해요? 자, 어쨌든 어떤 적인 과정에 있으면 앞에 제가 막 이메일하고 그 전화번호 넣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메일을 보시고 이메일 속에 어떤 청년 취업이나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빨리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